이 이야기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시작된 보험 상담이 어떻게 신뢰와 매력 그리고 선택의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지를 그립니다. 원칙을 지키려는 여성과 합리성을 믿고 싶은 남성 사이에서 친절과 배려는 점차 다른 의미를 띠고 그 선택은 두 사람의 삶에 균열을 남깁니다.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우석이 암보험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건강검진 결과지를 접은 날 밤부터였습니다. 큰 이상은 없다는 말이 적혀 있었지만 종이 위의 숫자보다 더 무거운 것은 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주변에서는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된 설계사를 만나야 해. 그렇게 소개받은 이름이 서연이었습니다. 사무실은 번화가에서 살짝 벗어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은은한 향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과하지 않은 플로럴 계열 공간에 오래 남지 않지만 들어오는 사람의 감각을 조용히 붙잡는 향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우석의 시선은 의도치 않게 그녀에게 머물렀습니다. 서연은 30 중반의 여성이었지만 첫인상은 또렷했고 관리가 잘 된 느낌이 분명했습니다.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묶여 있었고 몇 가닥이 목선을 따라 흘러내리며 부드러운 인상을 더했습니다. 그녀가 입은 옷차림은 단정한 정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계산되지 않은 부분은 없었습니다. 재킷 안의 블라우스는 몸에 꼭 맞는 소재였고 움직일 때마다 허리선과 가슴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노출이 많지는 않았지만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단정한데 눈에 띈다. 우석 스스로도 그 생각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서연은 앉으라는 손짓을 하며 맞은편 의자를 권했습니다. 말을 할 때 그녀는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았고 다리를 가지런히 모은 채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자세는 상대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소개받고 오셨다고 하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도 높지도 않았습니다. 차분했지만 단조롭지 않았고 문장 끝을 부드럽게 올리는 말투가 묘하게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설명을 시작하며 서연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매가 살짝 올라가며 손목이 드러났고 손가락은 길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펜을 잡을 때조차 동작이 느긋했습니다. 우석은 설명을 듣다가 자신이 숫자보다 그녀의 얼굴을 더 자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눈매는 또렷했지만 공격적이지 않았고 미소는 짧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과한 친절은 아닌데 묘하게 신경 쓰이네. 서연은 그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너무 노골적이지도 너무 무심하지도 않은 그 시선. 그것은 경계와 호기심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이 정도면. 그녀는 속으로 판단했습니다. 설명 중간중간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석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때마다 목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났고 조명 아래에서 피부는 매끄럽게 빛났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셔야 해요. 그녀는 의자를 살짝 옮겨 같은 방향에서 자료를 보도록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 거리 변화는 미묘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어깨가 가까워졌고 공간이 좁아졌습니다. 우석은 순간 숨을 고르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가까운 거지? 그러나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업무적이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그 균형이 오히려 더 신경을 쓰이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일부러 향수를 조금 더 가까이 퍼지게 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옷에서 머리카락에서 은근하게 풍기는 향이 상대의 집중을 흐트러뜨리도록. 이분 반응이 느리네.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 느림이 주는 묵직함에 자신도 모르게 끌렸습니다. 상담이 끝날 무렵 우석은 이미 첫 번째 상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정이 논리 때문인지 아니면 이 공간과 이 사람 때문인지는 그 스스로도 정확히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괜찮고요. 그 말은 여지를 남겼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친절이었고 동시에 여운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우석은 다시 한번 향을 느꼈고 자신도 모르게 다음 상담 날짜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사무실 불을 끄며 거울 속 자신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계획대로였어. 하지만 아주 작은 균열이 이미 마음 한쪽에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상담이 잡힌 날 서연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옷장 앞에서 잠시 고민했습니다. 같은 정장, 같은 실루엣이었지만 오늘은 선택이 달랐습니다. 재킷은 입지 않았고 대신 부드러운 소재의 니트 블라우스를 골랐습니다. 몸에 자연스럽게 밀착되는 옷이었고 움직일 때마다 선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재질이었습니다. 너무 과하면 안 돼. 하지만 느껴지게는 해야 해. 서연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머리를 풀어 자연스럽게 어깨 위로 흘러내리게 했습니다. 향수도 일부 때보다 한 번 더 뿌렸습니다. 가까워졌을 때만 느껴지는 정도로. 문이 열리고 우석이 들어왔을 때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일부러 말의 속도를 조금 늦췄습니다. 목소리에 여유를 실으면 상대의 호흡도 함께 느려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맞은편이 아니라 소파 옆자리를 자연스럽게 권했습니다. 자료가 좀 많아서요. 이쪽이 보기 편하실 거예요. 그 말은 업무적인 이유였지만 자리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팔꿈치 하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켜며 상체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 움직임에 따라 블라우스의 주름이 바뀌었고 목선과 쇄골이 은은하게 드러났습니다. 우석이 잠시 말을 멈추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봤어. 지금.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상품은 보장 범위가 넓어서요.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선택하세요. 말을 하며 손으로 화면을 가리킬 때 그녀의 팔이 그의 시야를 스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짧음이 오히려 더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서연은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허벅지는 소파에 단단히 닿아 있었고 그 위치는 그의 다리와 아주 가까웠습니다. 불편하면 먼저 피하겠지. 하지만 우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서연의 가슴 어딘가를 살짝 자극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 이해되세요? 그녀는 얼굴을 더 가까이 가져가며 물었습니다. 눈을 맞추는 시간은 이전보다 길었습니다. 피하지도 고정하지도 않는 아슬아슬한 시선. 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고 그의 목소리는 조금 낮아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설명을 마치고 일부러 노트북을 덮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걱정되시는 부분 있으세요? 그 질문은 보험을 넘는 질문처럼 들릴 수도 있었고 그 경계가 서연의 의도였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그녀는 자신에게 선을 그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그 선이 점점 흐려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석이 자신의 건강, 가족 이야기를 꺼냈을 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그녀의 무릎이 아주 살짝 그의 쪽으로 향했습니다. 닿지는 않았지만 방향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했습니다. 왜 이렇게 집중하게 되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상담자의 역할을 넘어 한 사람으로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석은 고액의 보험에 서명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정리하며 프로답게 감사 인사를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성공했어. 그런데 그런데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도 서연은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침묵은 길지 않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상담은 언제가 괜찮으세요? 서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그 말에는 이유 이상의 바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힌 후 서연은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업이 아니야.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가슴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상담은 늦은 저녁으로 잡혔습니다. 서연은 이미 하루 일정을 모두 마친 상태였지만 이 상담만큼은 미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다를 것 같아. 그녀는 사무실 불을 조금 낮췄습니다. 형광등 대신 간접 조명을 켜자 공간은 부드럽게 가라앉았고 밖의 소음도 자연스럽게 차단되었습니다. 우석이 들어왔을 때 서연은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편안한 차림이었고 몸에서는 더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업무용 미소가 아니라 사람을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우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에는 여유보다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상담은 시작됐지만 이전처럼 또렷한 구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서류는 펼쳐졌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자주 서로에게 머물렀습니다. 서연은 설명을 하다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집중이 잘 안 되네요. 그 말은 실수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솔직함에 가까웠습니다. 우석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고 그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서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방향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소파의 쿠션이 눌리며 둘 사이의 거리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깨가 스쳤습니다. 아주 가볍게 하지만 분명히. 서연은 그 접촉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숨을 고르듯 잠시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신가요? 그 질문은 보험 상담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었습니다. 우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화의 무게가 달라졌고 서연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듣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자연스럽게 손을 모았습니다. 그 손이 소파 위에서 그의 손과 가까워졌습니다. 안 돼. 이건.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이미 너무 늦어 있었습니다. 우석의 손이 움직였고 서연은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피할 수도 있었고 말로 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선을 넘는 허락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원칙과 규칙이 스쳐갔지만 그 어느 것도 지금의 감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이마가 그의 어깨에 잠시 닿았습니다. 그 짧은 접촉은 그녀가 내린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말로 길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호흡, 움직임 없는 정적,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는 감각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날 밤이 끝난 후 서연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그녀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했어. 후회는 즉각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묘한 충만감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우석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는 이야기, 혼란스럽다는 말. 서연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감정은 영업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그녀는 다시 한번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설계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 선택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알면서도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은 무너졌고 마음은 그 너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다시 사무실로 찾아온 것은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우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칠었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무너진 사람의 숨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당황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가정이 끝났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고 그 안에는 분노와 후회, 책임 전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연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날카롭게 스쳤습니다. 나 때문에? 그녀는 상처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선택했던 감정, 스스로도 인정하기 시작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원인으로만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와 함께 다른 감정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질투였습니다. 그가 화를 내고 있음에도 그 분노의 중심에 아내와 가정이 있다는 사실이 서연의 마음을 거칠게 긁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은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한테 화내러 오신 건가요? 아니면 혼자가 된 걸 확인하러 오신 건가요? 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그의 앞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거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화가 나 있으신 건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말의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건 그 감정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게 맞췄습니다. 도망갈 틈을 주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우석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서연은 그 반응을 느끼며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욕망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보게 하고 싶어. 그녀는 그의 손목 근처까지 다가갔습니다. 닿지는 않았지만 닿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한테 화를 내셔도 돼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신 여기서는 솔직해지세요. 그 말 이후 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방향을 잃었고 감정은 다른 형태로 쏟아졌습니다. 그날의 시간은 서로를 밀어내기보다는 붙잡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말보다 호흡이 많았고 설명보다 침묵이 길었습니다. 우석이 갑자기 사라진 것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였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그의 흔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던 밤, 서연은 처음으로 집중을 잃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놓고도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같은 화면을 몇 번이고 켰다 껐다 했습니다. 이미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고 지웠다가 다시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있어도 머릿속에는 우석의 얼굴과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그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 안쪽이 조여왔고 설명할 수 없는 갈증 같은 것이 몸 전체를 타고 번졌습니다. 서연은 그 감정을 애써 다른 생각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샤워를 오래 하거나 늦은 밤까지 이를 붙잡거나 괜히 옷장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부재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영향이 있었나?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예전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대와 확신으로 반짝이던 자리에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석이 다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 손으로 움켜쥔 것처럼 다시 돌아갔다고. 그동안의 시간, 그가 했던 말들, 자신에게 보였던 의존과 선택들이 한순간에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처는 분노로 바뀌었고 분노는 곧 질투로 변했습니다. 그가 돌아간 자리에 대해 생각할수록 서연의 마음은 거칠어졌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던 모습이 아니라 그녀와 다시 나란히 있는 그의 모습을 상상하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럼 나는 뭐였는데? 그 질문은 답을 주지 않은 채 서연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일에 집중하지 못했고 상담 중에도 자주 멍해졌습니다. 고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말을 놓치곤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에 바로 가지 못하고 사무실에 남아있거나 아무 목적 없이 거리를 걷기도 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우석이었습니다. 그의 웃음, 그의 침묵, 마지막으로 보냈던 메시지. 서연은 스스로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번만 다시 그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영업도 계산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마음은 그에게 묶여 있었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서연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보지 못했고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우석의 부재는 그녀의 일상 전체를 잠식했고 서연은 서서히 자신의 중심을 잃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만을 떠올리며 서연은 조금씩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잊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기다림과 공허함만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우석이 갑자기 사라진 것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였습니다.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고 전화는 몇 번의 신호음 뒤에 끊겼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단순한 바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면 다시 연락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그의 흔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던 밤 서연은 처음으로 집중을 잃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놓고도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같은 화면을 몇 번이고 켰다 껐다 했습니다. 이미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고 지웠다가 다시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있어도 머릿속에는 우석의 얼굴과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그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 안쪽이 조여왔고 설명할 수 없는 갈증 같은 것이 몸 전체를 타고 번졌습니다. 서연은 그 감정을 애써 다른 생각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샤워를 오래 하거나 늦은 밤까지 이를 붙잡거나 괜히 옷장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부재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영향이 있었나?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예전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대와 확신으로 반짝이던 자리에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석이 다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 손으로 움켜쥔 것처럼 다시 돌아갔다고. 그동안의 시간 그가 했던 말들, 자신에게 보였던 의존과 선택들이 한순간에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처는 분노로 바뀌었고 분노는 곧 질투로 변했습니다. 그가 돌아간 자리에 대해 생각할수록 서연의 마음은 거칠어졌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던 모습이 아니라 그녀와 다시 나란히 있는 그의 모습을 상상하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럼 나는 뭐였는데? 그 질문은 답을 주지 않은 채 서연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일에 집중하지 못했고 상담 중에도 자주 멍해졌습니다. 고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말을 놓치곤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에 바로 가지 못하고 사무실에 남아있거나 아무 목적 없이 거리를 걷기도 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우석이었습니다. 그의 웃음, 그의 침묵, 마지막으로 보냈던 메시지. 서연은 스스로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번만 다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인간의 선택, 욕망, 그리고 그 이후의 흔적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